네, 안녕하십니까. 네, 싹수의 지순입니다. 싹수의 순풍입니다. 자, 오늘로 네 번째인가요? 아, 그렇습니다. 예, 나날이 저희 조회수가 많아지고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새로운 이슈를 찾느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슈를 딱 하면 그날 저녁 9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예, 그 이슈에 대한 선견님이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어제도 꼭 집은 꼭지들이 네, 맞습니다. 뉴스에 화제되고. 자, 이 싹슈를 보시면 오늘 하루 화제거리는 만발하시고 네. 이슈에 대해서 정말 싹쓸이 한다는 거. 인싸가 됩니다. 인싸가 됩니다. 인싸가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도 실시간 검색 순위 많이 알아오셨는데 그렇습니다. 순풍님께서 이제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너무 피해가 심한데 이 예보도 맞지 않아가지고 우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요즘 실시간 검색어에 예. 우리나라 기상청 검색보다는 뭐 노르웨이 기상청의 그 소식을 많이 더 듣는다는 노르웨이 그리고 기상청, 핀란드 기상청, 네. 워낙 이제 기상청이 오버청이라는 얘기가 이제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 이제 안타깝습니다. 비가 50일 넘게 오는 와중에 도대체 비 오는 걸 제대로만 예보해줘도 될 텐데 이렇게 틀리니 사람들이 노르웨이 기상청에 가서 오히려 우리나라 소식을 보고 있다고 하는 기막힌 소식이 전해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첨단 과학이 얼마나 발달이 많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이게 좀 잘 안 맞을까? 뭐 하시는 기상청에 계시는 분들도 정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시겠습니까? 이게 왜 근데 어려움이 있을까? 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원래 7월에 장마가 끝나면 8월 초에 폭염이 온다고 했었는데 지금 8월 초인데 지금 휴가 잡은 분들 아주 많으실 덥지 텐데 않습니다. 전혀 안 덥게 비와 함께 펜션에서 휴가지를 보내고 있다는 우울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근데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노르웨이 기상청도 가고 핀란드 기상청도 가고 해외 앱이죠. 아더웨이 앱도 쓰면서 이제 기상 정보를 다른 곳에서 찾는다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과거의 기록만을 가지고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때쯤에는 이럴 것이다라는 그런 데이터 분석도 중요하겠지만 시대적 환경도 변했고 하니까 예측 서비스가 좀 더 좀 꼼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아마도 이제 당일 예보들은 잘 맞는데 이제 그 네티즌들이 예보. 찾는 게 중기 예보 맞습니다. 조금 더 앞서 나간 기상 예보를 해야 저도 다음 주에 뭐 휴가를 가야 되는데 이게 비가 오는지 뭐가 오는지 이제 알 수가 있나요? 이런 중기 예보에 대한 수요를 기상청이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상청도 많이 답답한 모양이더라고요. 맞아요. 올해는 특히 이상 기후가 심해서 뭐 장비도 좀 보강도 해주고 해줬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인력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번 해주면 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해야 이게 꾸준히 될 수 있는 거지. 비 왔을 때만 뭐라 하면 이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꾸준히 기상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또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가 심해서 맞습니다. 일기 예측하는데 아마도 어려움이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예보, 이제 우리나라 뭐 노르웨이 기상청 가지 않고 우리나라 기상청이 정확해서 그럼요. K웨더 좋아하실 겁니다. 해외 네티즌들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로는 이제 이번에 이제 온라인 계약으로 해내서 국영수 과외를 뭐 호텔에서 한다. 호캉스 과외계네요. 이제 저희 애기도 이게 보니까 이 온라인 학습 틀어놓고 게임하고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이 있는 반면에 또 일부 지역에서는 또 호텔에 고액 과외가 성행하고 있고 이게 학습 수준들이 또 이제 좀 차이가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고 또 이제 있는 집과 없는 분들 차이에 이런 것들이 게임 학습 아이들의 학습력이 너무 차이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 벌어지지 않나 생각이 교육 양극화라고 하죠. 양극화인데 예전에 학교 갈 때는 몰랐지만 학교에 안 가고 나 보니까 온라인 수업 하는데 어떤 집 아이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온라인 수업을 호텔 받고. 잡아가지고 호텔 비용에 오피스텔에 오피스뿐만 아니라 소수 인원들이 과외를 하고 있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면 과연 이제 정상화가 코로나 결국 같이 생활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학교의 교육 환경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떤 아이들은 인터넷도 잘 안 돼서 집에서 겨우 온라인 수업도 하는 그렇죠. 판에 거기에 이제 휴대폰 보는 정도밖에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디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VIP식의 이런 고액과외라든지 이런 학습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런 코로나가 여러 가지 많은 걸 바뀌는 것 같습니다. 교육 환경부터 맞습니다. 경제 그리고 소비 패턴 그리고 생활 방식도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습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이 신경이 필요한데 부모들은 뭐 일 나가면 어떻게 애들을 케어할 수 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 네. 학원들을 보낸다 하더라도 이게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 좀 교육부 차원에서도 좀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좀 더 배려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코로나로 인한 교육 양극화 너무 이제 고액과외를 호텔과 이런 오피스텔에서 하는 일이 필요하는데 적정한 수준에서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교육 당국도 고민이 필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또 요즘 코로나가 또 어떻게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모여서 하는 데서 발생하면 네. 어떻게 모이지 됩니까? 말라고 하는데 모여놓고 이게 소리 소문 없이 이게 모여서 하면 다른 곳들도 아니고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점차 국방 중기화 국방부의 이제 중기화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예. 국방 이제 계획을 더 튼실하게 한다는 계획 중에 하나가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병사 월급이 100만 원 시대가 된다. 그래서 순풍님은 어떻게 사병 군대 얼마 받으셨습니까? 저 군대를 2번 갔다 왔습니다. 네. 어떻게 두 번을 갔다 네, 오셨습니까? 군대를 2번 간 셈인데요. 네, 사병으로 입대해서 장교로 제대한 다시 말뚝을 막으신 그런 악물게나 나오셨습니다.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병사 월급 진짜 저도 기억하기로는 10만 원 좀 난집 받았던 것 같습니다. 병장 때 이제 그렇겠죠. 네. 그 참 20년 전 얘기인데 근데 벌써 100만 원씩 되면 거의 준 하사관하고 같지 않나요, 이제? 뭐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네.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이제 젊은 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모아서 네. 또 나와서 자기가 학비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뭐 사회생활 하는데 종잣돈을 좀 모을 수 있는 부분도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되면 월 100만 원이면 군생활 18개월, 요즘은 18개월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1800. 그러면 대학교 그럼요. 등록금은 알뜰히 네, 모아올 수 네. 있는 돈이 될 수 있겠네요. 말 그대로 예. 진짜 전액을 다 모을 수는 없겠지만 전액 다 모은다 가정하면 그 금액이 작지만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솔직히 그 한 몇만 원 안 되는 병사 월급 모아서도 이렇게 꼭 했었거든요. 보면 예. 그렇게 알뜰하게 하면 충분히 1,000만 원 이상은 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네. 이런 게 이제 병사들 월급도 월급이지만 저 군생활 때 내무반이 좀 열악했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맞습니다. 병사들이 지내는 내무반이나 이런 아우. 환경들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많이 환경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나날이 좋아지겠죠. 근데 첨단화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이제 예전에 뭐 이런 단학가 무대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그런 아이들 그 젊은이들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반영된 군 병영 문화가 잘 이루어지면 최첨단 우리 국방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제초나 청소를 민간 인력에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군대 하면 눈 치우고 그쵸. 풀 베고 네. 저도 여름에면 하나 풀 날 때는 낫을 들고 호리미 폴더로 제초를 했던 제초작업 많이 했죠. 그런 악몽이 있었는데 눈 치우고. 이거 당나라 군대 아닌가? 이거 너무 편해지는 거 아닌가요? 군대가 이제 전투력에 뭐 이름을 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점점 그 국방이 최첨단화 되면서 아마 예. 이런 부분들도 가만히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민간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민간에서 하고 훈련에만 열심히 하는 것도 오히려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제 첨단 기계학원, 첨단 아버지 때들이나 저희들 때나 막 해서 박박 기고 휴일에는 제초 뽑고 뭐 이게 과연 생산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뭐 자기 개발을 하고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냐 이거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또 민간이 지원해줄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예.
아무튼 2025년이면 아무튼 저희 자녀가 조금 더 있으면 군대 갈 나이인데 그렇죠.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월급도 뭐 많이 주고 좋아지고 환경도 네, 좋아지고 그만큼 국가를 위해서 본인들의 열정을 낭비하지 않고 또 나와서도 또 본인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국방이 꼭 내가 끌려간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예. 우리나라를 위해서 본인의 국가를 위해서 의무를 다하는 거니까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해준다는 것은 좋은 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국방부에서 모처럼 좋은 계획으로 국민들에게 이제 관심과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다른 곳에 눈치 보지 않은 강군으로 그럼요. 거듭나서 네, 맞습니다. 해기를 바라봅니다. 이제. 네, 맞습니다. 자, 오늘로 이렇게 삭스리 세 가지 이슈를 준비해드렸고요. 날씨가 많이 또 비가 옵니다. 전국에 비가 오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자택 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산사태 조심하시고요. 예, 주변에도 이게 그 징조가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물이 흐르지 않는다거나 기존에 흐르던 곳이 흐르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산사태 위험도 있고 하니까 그 중대본부에서 예. 대책본부에서도 이렇게 안내하는 부분들을 문자를 너무 이렇게 무시하지 마시고 꼼꼼히 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기상특보가 나오고 있으니 네티즌 여러분들도 참조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11분.